서울의 밤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한 기세로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고, 도시는 차가운 회색빛으로 물들어 음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혁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앞 유리를 닦아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불면증은 그에게 있어 오래된 저주와도 같았기에 그는 수면제 대신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선택하곤 했으며, 오직 이 밀폐된 강철의 요새 안에서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채 찰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샌다루드 향기가 그의 날선 신경을 아주 조금씩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지역이 신호 대기에 걸려 잠시 차를 멈춘 순간 평화롭던 정적은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차가운 빗물 냄새와 비릿한 공포의 향기가 실내로 들이닥쳤고, 물에 흠뻑 젖은 여자가 뒷좌석으로 다급하게 뛰어들며 가죽 시트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지역이 미간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여자는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빨리 출발해요. 제발요. 저 사람들 쫓아오기 전에 빨리 가달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다. 지역은 생전 처음 겪는 이 황당하고 무례한 침입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불청객을 응시했다.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커다란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강인함을 품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자신을 고작 택시 운전기사 취급하는 이 여자의 당돌함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려는 찰나 사이드미러에 비친 불길한 그림자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 빗속을 뚫고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뒷좌석의 여자 이하은은 창밖 어둠 속에서 사채업자들의 하수인이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왜 멍하니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주먹으로 애꿎은 시트를 쾅쾅 두드리며 재촉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약한 콜택시 맞잖아요. 웃돈 더 얹어 드릴 테니까 제발 밟아요. 이러다 우리 둘 다 죽어요. 그녀의 독촉에 지역은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감히 내 차에 더러운 손을 대려는 놈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만한 지배자의 심기를 건드렸다. 육중한 차체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합류했지만 하은의 눈에는 그저 답답한 거북이 걸음으로 보일 뿐이라 속이 타들어갔다. 최고급 세단의 정숙함과 부드러운 승차감은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느려 터진 고철 덩어리의 반증처럼 느껴졌기에 그녀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 아저씨, 지금 장난해요. 이 비싼 차를 몰면서 고작 이 속도밖에 못 내요.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가는 게 더 빠르겠네. 지역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모욕적인 언사에 눈썹을 꿈틀거렸지만 그 도발은 오히려 그의 잠들어 있던 야성을 자극했다. 지역은 룸미러로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하은의 얼굴을 잠시 응시하더니 천천히 가속 페달을 깊게 밟기 시작했다. 12기통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거대한 차체가 순식간에 빗줄기를 가르고 튀어나갔지만 실내는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유려하게 조작하며 복잡한 교차로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고, 뒤쫓던 검은 승합차들은 빗길에 미끄러지며 허무하게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다. 하은은 등 뒤로 가해지는 엄청난 가속력의 시트에 파묻히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거봐요, 밟으면 나가잖아요. 진작 이렇게 갈 것이지. 아까는 왜 뜸을 들이고 그래요.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불평을 쏟아냈고 지역은 그녀의 뻔뻔함에 실소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태양그룹 회장의 차에 탄 것만으로도 얼어붙었겠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할 말은 다 하는 독특한 종자였다. 지역은 빗길을 질주하며 룸미러를 통해 그녀를 관찰했고 젖은 옷 위로 드러난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지루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추격자들이 완전히 따돌려진 것을 확인한 지역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고수부지 주차장에 차를 부드럽게 세웠다. 빗소리만이 다시금 차 안을 채웠고 긴장이 풀린 하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세어보더니 운전석을 향해 내밀었다. 덕분에 살았네요. 서비스가 영광이긴 했지만 목숨값 포함해서 제가 가진 현금 다 드릴게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지역은 천천히 몸을 돌려 뒷좌석에 당돌한 여자를 정면으로 응시했고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그녀를 꿰뚫 듯 바라보았다. 지역은 하은이 내민 젖은 지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는 팔을 운전석 헤드레스트에 걸치며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아가씨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의 미터기는 기본 요금이 아주 비싸서 그따위 종이 쪼가리로는 어림도 없어. 하은은 그의 압도적인 기세와 귀티가 흐르는 외모에 눌려 멍하니 입을 벌렸고 그제야 자신이 탄 차가 평범한 택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고급 슈트를 입은 남자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지역은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는 하은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 차에 제 발로 겁없이 올라탄 이상 내릴 때는 마음대로 못 내려. 오늘 밤 운행요금은 아가씨의 남은 인생 전부로 청구하지.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지독하게 얽힐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 속에서 두 남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하은은 이 위험한 남자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덫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지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하은의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다가 대시보드 서랍을 열어 만년필과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종이 위에 간결하고 힘있는 필체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고 그것은 일반적인 영수증이 아닌 일종의 각서와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손놀림을 쫓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도대체 얼마를 달라고 할 작정일까?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현실적인 빚의 공포로 빠르게 회전했지만 지역이 생각하는 대가는 그녀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름이 뭐지? 지역이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고 하은은 홀린 듯 자신의 이름을 내뱉었다. 이하은이요. 지역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종이 맨 아래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하은, 오늘부터 너는 태양그룹 강지역의 소유물로서 빚을 갚아나가게 될 거야. 태양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하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거대 재벌가의 총수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냥 택시비 대신 살해를 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하은이 반박하려 했지만 지역은 검지손가락을 들어 그녀의 입술을 가리키며 제지했다. 선택권은 없어.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저 밖의 늑대들에게 뜯어먹히든가 아니면 내 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내 룰을 따르든가 둘 중 하나야. 지역의 제안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하은은 차창 밖의 어둠을 힐끔 바라보았고 빗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사채업자들의 잔인한 얼굴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결국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지역이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고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악마와의 계약임을 직감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지역은 망설이는 그녀를 보며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사인의 망설일 시간 따위는 없어.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 하은은 펜을 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결심한 듯 종이에 서명했고 그 순간 강지혁의 소유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출발하여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역은 룸미러로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은 하은을 보며 생각했다. 이 작고 당돌한 여자가 자신의 건조한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루할 틈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한편으로는 옆모습이 조각 같은 이 남자의 곁이 묘하게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태운 롤스로이스는 운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지역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위태로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은은 젖은 옷 때문에 한기를 느꼈지만 차 안의 히터가 따뜻한 바람을 내뿜어 그녀를 감쌌다. 지역은 말없이 온도를 조절해 주었고 그 사소한 배려가 하은의 마음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계태세를 갖췄다. 재벌 회장이 자신 같은 서민에게 호의를 베풀 리 없으며 이 모든 것은 그가 말한 인생을 담보로 한 요금, 징수의 일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올라탄 이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하은은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비좁은 자취방이 아니라 낯설고 광활한 공간임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위용은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감을 선사했고 최고급 실크 이불의 감촉은 현실감을 앗아갈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녀는 간밤의 기억을 더듬으며 방문을 열고 나갔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강지혁을 발견했다. 지난밤 빗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야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차가운 이성을 두른 기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지혁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는 모양인데 거기를 보면 네가 어젯밤 누구 차에 올라타서 행패를 부렸는지 알 수 있을 거다.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집어들자 경제면 일면의 태양그룹 강지혁 회장의 냉철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그녀는 숨이 타질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단순히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저지른 무례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했다. 지혁은 하은의 창백해진 얼굴을 즐기듯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와 위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하은의 앞으로 던지며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빚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너를 쫓던 놈들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화성그룹의 하수인들이야. 그들은 내 아버지가 복원하던 고서화 속에 숨겨진 마이크로필름을 찾고 있지. 하은은 아버지의 유품인 그림에 그런 위험한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지역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지역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듯 거리를 좁히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몰아붙였다.
화성그룹 놈들은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라면 너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어젯밤 너를 태우지 않았다면 넌 이미 한강 바닥에 있었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해서 하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지역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청구했던 인생이라는 요금의 구체적인 지불 방식을 제시했다. 네가 가진 복원 기술로 그 그림 속에 숨겨진 칩을 손상 없이 꺼내 내게 가져와. 그동안 넌 내 감시하에 이 집에서 지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자비이자 네가 치러야 할 대가다. 하은은 그의 제안이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끈하여 주먹을 꽉 쥐었다. 아무리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집에 갇혀 지낼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에 지역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곧 차가운 조소를 흘리며 현관문을 가리켰다. 자유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가도 좋아하지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네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 밖에는 굶주린 늑대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은은 자존심과 오기로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왔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거리로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과 낯선 그림자들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고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둘러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잠시 안도했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선 하은은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소중한 작업실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과 복원 도구들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누군가가 집요하게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고 공기 중에는 아직 침입자들의 낯선 채취가 남아있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때 열려있던 베란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며들듯 들어왔고 하은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손에 잡히는 대로 깨진 도자기 조각을 움켜쥐었다. 화성그룹이 보낸 해결사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은을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그들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강 회장이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제 발로 기어 나오다니. 어리석은 여자군. 그림은 어디에 숨겼지.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하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며 위협했고 하은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도끼를 품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난 아무것도 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녀의 저항은 사내의 비웃음을 살 뿐이었고 무자비한 폭력이 그녀에게 가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것은 태양그룹의 경호팀이었고 그들은 순식간에 좁은 아파트 내부를 장악하며 화성그룹의 하수인들을 제압해 나갔다. 프로페셔널한 움직임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그들의 뒤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고 하은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강지혁의 실루엣을 알아보았다. 그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바닥에 뒹구는 깡패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찾고 쓰러져 있는 하은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의 표정에는 동정심 대신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말했지 문 밖은 지옥이라고. 이제 현실을 좀 깨달았나 이하은. 지역은 피 묻은 하은의 뺨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속삭였다. 하은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폭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지역은 탈진한 그녀를 가볍게 안아 올리며 경호원들에게 뒷수습을 지시했고 하은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은은 지역의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차는 다시금 그의 성을 향해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다. 지역은 룸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건조하게 말했다. 계약은 성립됐다. 이제부터 너는 내 소유물로서 그림의 비밀을 푸는 데만 집중해.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처리한다. 하은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작별을 고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강지혁이라는 위험한 남자의 곁에서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남자의 도구가 되더라도 반드시 아버지의 그림을 지키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지혁은 하은에게 전속 주치의를 붙여 상처를 치료하게 한 뒤 서재로 들어와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은의 아버지가 남긴 그림 속에 숨겨진 데이터는 태양그룹 내부에 심어진 배신자들의 명단과 화성그룹의 불법 자금 내역이 담겨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지역은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숙부와 외부의 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기에 하은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흥미 이상의 전략적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다쳤을 때 느꼈던 찰나의 분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날 밤 하은은 낯선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역은 서재에서 밤새도록 CCTV 화면을 통해 그녀의 방을 지켜보았다. 감시라는 명목이었지만 화면 속에서 불안에 떠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지역의 눈빛은 복잡하게 일렁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과 생존을 위해 위험한 동거를 시작했고, 이 계약이 서로의 심장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위로 올라섰고, 그들은 그 속도에 몸을 맡긴 채 질주해야만 했다. 며칠 후 하은은 지역이 마련해준 작업실에서 본격적으로 그림 복원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최고급 장비와 재료들이 구비된 작업실은 복원가로서 꿈에 그리던 환경이었지만,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된 그곳은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지역은 수시로 작업실에 들러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그때마다 하은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며 묵묵히 손을 놀렸다. 그녀가 붓을 들고 그림에 몰입할 때 보여주는 진지한 눈빛과 섬세한 손길은 지역에게 묘한 자극을 주었고, 그는 점차 그녀를 관찰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어느 날 오후 지역은 작업에 열중하느라 식사도 거른 하은을 위해 직접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 작업실을 찾았다. 하은은 갑작스러운 그의 친절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지역은 무심하게 접시를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먹고 해쓰러지면 곤란하니까 네가 아프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행동 이면에 깔린 서툰 배려를 눈치챈 하은은 아주 조금 마음을 열고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이전처럼 숨막히는 적대감이 아닌 미묘한 긴장감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역의 저택에서의 생활은 마치 유리로 만든 성에 갇힌 것과 같은 기묘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하은은 작업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며 아버지의 유작인 고서와 복원에 매달렸고, 그림의 표면을 덮고 있는 덧칠을 벗겨낼 때마다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손끝이 붓을 타고 그림 위를 유영할 때마다 지역이 설치해둔 수많은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숨막히게 답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은 그 차가운 기계적인 시선 너머에 존재하는 강지혁이라는 남자의 고독한 눈빛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감시자이자 보호자였고 포식자이자 동시에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녀의 곁을 배회했다. 어느 날 늦은 새벽물을 마시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온 하은은 거실 소파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을 발견했다. 천하를 호령하는 태양그룹의 회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잠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 사이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고 그 순간 지혁이 번개처럼 눈을 뜨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제압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살기로 번득였고 하은은 뼈가 부서질 듯한 악력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현실로 돌아온 지혁은 자신의 아래에 깔려 겁에 질린 하은을 알아보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을 놓았다.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거실을 메웠고 지혁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등을 돌렸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지만 하은은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물러서는 대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허브차를 타와 그의 앞 테이블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잠이 안 올 때 마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악몽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하은의 담담한 위로는 지역의 견고한 방어벽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직하게 꺼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눈앞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 이후로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다는 그의 고백은 하은의 가슴을 리타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아주 조금 가까워졌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태양그룹의 이사이자 지역의 숙부인 강인수는 지역의 저택에 정체불명의 여자가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강인수는 지역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화성그룹과 내통하고 있는 야심가였으며 하은의 존재가 지역의 약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예고도 없이 이사들을 대동하고 저택을 방문해 하은을 마주했고 그녀를 지역에 숨겨진 정보 취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지역은 분노를 억누르며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사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렸다. 이 사람은 내 약혼녀입니다. 곧 결혼 발표를 할 예정이니 예의를 갖추십시오. 지역의 발언에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강인수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하은 역시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지역의 옆구리를 찌르는 손짓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사들이 돌아가고 난 뒤 하은이 따져 묻자 지역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것이 그녀를 보호하고 그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위장 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해. 실수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다. 며칠 뒤 태양그룹 창립 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고 지역은 하은을 데리고 최고급 부티크 살롱을 방문했다. 수석 디자이너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기 시작했고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있던 하은은 몇 시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짙은 와인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흰 피부와 우아한 목선을 돋보이게 했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기품을 한층 더해주었다. 피팅룸 커튼이 걷히고 하은이 모습을 드러내자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지역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늘 거만하던 지역이 잠시 할 말을 잃은 모습을 보자 하은은 쑥스러운 듯 몸을 베베꼬며 물었다. 이상한가요?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지역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고 무심한 척 넥타이를 고쳐매며 툭 내뱉었다. 나쁘지 않군. 적어도 내 옆에 서기에 부끄럽지는 않겠어. 그것은 지역 나름의 최고의 찬사였고 하은은 그의 귀가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그 검은색 롤스로이스에 몸을 실었고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모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파티장으로 향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선 견제와 암투가 도사리고 있었다. 지역이 하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입장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강인수는 화성그룹의 대표와 함께 다가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하은을 공격했다. 전공이 미술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낯설겠군요. 출신이 미천하면 적응하기 힘들 텐데 그의 도발은 노골적이었고 주변의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다. 지역이 나서서 제지하려던 순간 하은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진정한 예술은 화려한 액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작품의 본질에 있는 법이죠. 거치장에만 신경 쓰는 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깊이가 있답니다. 이사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그림들이 위작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안목을 좀 더 기르셔야겠어요. 그녀의 통쾌한 반격에 강인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역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하은의 모습을 보며 묘한 희열과 함께 깊은 호감을 느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고 지역은 하은에게 손을 내밀어 춤을 청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고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진 채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 펼쳐졌다. 지역의 단단한 손이 하은의 허리를 단단히 받치고 있었고 하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불규칙하게 뛰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하은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남자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하은이 내 곁에 있으면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놓아주기가 싫어지는군. 지역이 음악 소리에 묻힐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계약자의 것이 아니라 열망을 품은 남자의 것이었다. 하은이 대답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조명이 깜빡거리며 파티장에 소란이 일어났다. 화성그룹 측에서 보낸 첩자가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혼란을 야기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하은을 향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지역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날카롭게 외쳤다.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지역은 어둠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경호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하은의 손을 꽉 잡은 채 비상구를 향해 움직였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깨진 유리 조각과 비명소리가 난무했지만 지역의 손길만은 흔들림 없이 하은을 이끌었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왔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하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지역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무서웠어? 지역이 핸들을 잡은 채 묻자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룸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위험한 일들이 닥칠 거다. 그래도 내 옆에 있겠나.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에 찬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계약 기간은 평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기류가 흘렀다.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지이자 서로에게 끌리는 남녀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은 운전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조수석에 앉은 하은을 쳐다보았고 하은 역시 창밖을 보는 척하며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지역은 서재에 틀어박혀 강인수와 화성그룹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고 하은은 작업실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붓을 들었다. 그림의 복원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숨겨진 마이크로필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은은 확대경을 통해 칩의 표면에 새겨진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태양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재계가 뒤집힐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진실을 지역에게 전달해야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잠시 동안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인수는 실패한 작전에 분노하며 더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고, 화성그룹은 전문 킬러들을 고용해 지역과 하은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랑과 야망, 배신과 복수가 뒤엉킨 운명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감춘 채 다가올 파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작업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은의 떨리는 손끝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마이크로필름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의 그림 배접지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그 작은 칩은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피로 얼룩진 판도라의 상자였다. 하은은 이것이 자신과 지역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아니면 구원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임을 직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서재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마자 창밖을 응시하고 있던 지역과 눈이 마주쳤다. 지역은 그녀의 손에 들린 칩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에게 비상대기를 명령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 전체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외부 침입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지역은 욕설을 나직하게 내뱉으며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장전했고 하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내부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했어. 강인수 쪽에서 이 칩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을 보낸 모양이야.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침착하여 공포에 질린 하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지역은 하은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그곳에는 그날 밤 그들을 맺어주었던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육중한 자태를 뽐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지역은 하은을 조수석에 밀어넣으며 안전벨트를 채워주었고 평소와는 다른 비장한 표정으로 시동을 걸었다. 12기통 엔진이 맹수의 포효처럼 울부짖었고 차고 문이 열리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 승합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며 길을 막아섰다. 지역은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고 거대한 차체는 그대로 적들의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롤스로이스의 강화 범퍼가 승합차의 측면을 강타하며 튕겨나갔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비산하며 불꽃이 튀었다. 하은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지역은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포위망을 뚫고 도로 위로 튀어나갔다. 뒤이어 적들의 차량 4대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고요했던 도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총알이 뒷유리에 박히며 거미줄 같은 금을 만들어냈지만 방탄유리는 묵묵히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다. 지역은 룸미러를 통해 집요하게 따라붙는 적들을 확인하며 차갑게 웃었고 그의 손은 기계처럼 정교하게 기어를 변속하며 차를 한 개까지 몰아붙였다. 하은은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비현실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것을 보며 그날 밤 자신이 그에게 느리다고 화를 냈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 이 남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질주하고 있었고 그 모든 속도는 오직 그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은은 공포 속에서도 지역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운전 실력 이제 보니 꽤 쓸만하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튀어나온 그녀의 농담의 지역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그녀를 곁눈질했다. 첫 만남 때처럼 요금을 깎아달라고 하지는 말라고. 내 운전은 목숨을 걸어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우애와 같은 뜨거운 감정이 흘렀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적들은 단순히 추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체를 들이받으며 도로 밖 낭떠러지로 그들을 밀어붙이려 했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화약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역은 산악 도로의 급커브 구간을 드리프트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추격 차량 한 대를 가드레일 밖으로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차량들이 좌우에서 압박해 들어왔다. 앞서가던 트럭 한 대가 갑자기 길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고 퇴로가 차단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쳐왔다. 지역의 두뇌는 초고속으로 회전하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지만 하은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 포위망을 빠져나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후의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꽉 잡아 고개 숙여 지역이 짧고 굵게 외치며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고 차는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비탈길을 타고 숲속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차체를 강타하며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 연속적으로 그들을 덮쳤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날려 하은을 감싸 안았고 조수석 쪽으로 가해질 충격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내며 인간 방패가 되었다. 롤스로이스는 몇 번을 구른 끝에 거대한 고목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엔진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정적이 찾아온 숲속에는 깨진 유리, 조각 떨어지는 소리와 라디에이터 터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하은은 고통에 신음하며 눈을 떴고 온몸이 쑤셨지만 지역의 보호 덕분에 큰 부상은 면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지역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그녀의 뺨을 적시고 있었다. 하은은 공포에 질려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역은 미동조차 없었고 그의 흰 셔츠는 빠르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지역 씨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보라고요. 하은은 울먹이며 지역의 뺨을 두드렸고 그의 가슴에 귀를 대어 심장 박동을 확인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규칙적인 고동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고 차문은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깨진 차창 틈으로 손을 뻗어 문 잠금 장치를 풀려고 안간힘을 썼다. 밖에서는 추격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그들을 찾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기에 여기서 지체했다가는 둘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하은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찌그러진 문을 발로 차 열었고 의식을 잃은 지역을 힘겹게 끌어내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흙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지만 하은은 눈물을 닦아내며 그를 부축해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무력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를 찔러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던 하은은 덩굴로 가려진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지역을 그 안으로 숨겼다. 그녀는 입고 있던 드레스 자락을 찢어 지역의 지혈을 시도했고 차가운 그의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누었다. 지역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눈을 가늘게 뜨자 하은은 안도감에 오열하며 그를 끌어안았다. 지역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간호하는 하은을 보며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싼 요금을 청구했으니 쉽게 죽지는 않을 거야. 걱정 마. 그의 농담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하은의 가슴을 울렸다. 숲 밖에서는 적들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고 멀리서 헬기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인수는 지역의 시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기세였고
하은과 지혁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혁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하은에게 칩을 건네며 냉철하게 지시를 내렸다. 날 두고 먼저 가이칩을 경찰청장이 아닌 검찰 특수부 김 검사에게 전달해 그 사람만이 믿을 수 있어. 하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두고는 절대 안 가요. 같이 살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은의 고집에 지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심 그녀의 선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키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이것은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것이었지만 신호가 잡힐지는 미지수였다. 지혁은 하은의 부축을 받으며 동굴 밖으로 나가 하늘이 트인 곳을 찾아 나섰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의 의지는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위성 전화기의 신호음이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지다가 기적적으로 연결되는 순간 강지혁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보안실장에게 자신들의 좌표를 짧고 명확하게 전달한 뒤 힘이 빠진 손을 늘어뜨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숲을 감싸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체온은 서로를 의지하며 생명의 불씨를 지켜나가고 있었고 지혁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하은의 강인한 눈동자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더 이상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원한 은인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각인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렸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냈다. 태양그룹의 최정예 경호팀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 신속하게 방어선을 구축했고 의료진이 달려와 지역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지역은 하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안전보다는 그녀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라고 으르렁거렸다. 그의 피 묻은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처참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악귀처럼 형형하게 살아나 복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지역은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간단한 지혈과 응급 처치만을 받은 채 곧바로 회사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적들이 알기 전에 반격의 칼날을 휘둘러야만 했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숙부 강인수와 화성그룹을 단숨에 끝장내기 위한 작전을 지시했다. 하은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작전 상황실에 앉아있는 지역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그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그가 건네준 칩을 복구하는 작업에 합류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강인수와 화성그룹 회장이 모여 지역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며 오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눈엣 가시 같던 지역이 사라진 세상이 자신들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소음을 내며 화면이 전환되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었다. 화면 속에는 죽은 줄 알았던 강지혁이 붕대를 감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혁은 스크린을 통해 선전포고를 하듯 나직하게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내 장례식 예행 연습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즐거워 보이니 다행이군. 하지만 그 축배가 독배가 될 줄은 몰랐겠지. 지역의 신호와 함께 하은이 복구해낸 마이크로필름의 데이터가 스크린에 띄워졌고 그곳에는 화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강인수가 청부 살인을 의뢰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이 세기의 스캔들을 담아내기에 바빴다.
강인수는 사색이 되어 경호원들에게 방송을 중단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시스템은 지역의 해커팀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 곧이어 특수부 김 검사가 이끄는 수사관들이 연회장에 들이닥쳤고 오만하게 굴던 화성그룹 회장과 강인수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역은 모니터를 통해 그들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지만 그 맛은 씁쓸하기만 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은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지역은 긴장이 풀리며 급격한 통증을 느꼈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와 그의 곁으로 다가왔고 말없이 그의 피 묻은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잔혹하게 적들을 짓밟았는지 보았지만 그 잔혹함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지역은 하은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널 위협하는 놈들은 세상에 없다. 하은은 지역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 남자가 짊어지고 있던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목숨이 2개라도 되는 줄 알아요. 요금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녀의 타박 섞인 위로에 지역은 힘없이 웃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 있어야 해. 네가 없으면 난 브레이크처럼 멈추지 못하고 파멸할 테니까.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전쟁터 한가운데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대한민국 뉴스는 태양그룹과 화성그룹의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강지혁은 정의를 구현한 영웅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지혁은 세간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 VIP 병실에 누워 하은이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욱신거리는 상처와 곁에 있는 하은의 존재만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지혁은 병실 소파에서 쪽잠이 든 하은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난입한 불청객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숨쉬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는 처음에 그녀에게 청구했던 인생이라는 요금이 사실은 자신이 그녀에게 지불해야 할 사랑의 대가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하은이 깨기 전에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비서에게 지시했고 이제는 그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진짜 요금 청구서를 전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평생을 함께하자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될 것이었다. 며칠 뒤 건강을 회복한 지역은 다시금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돌아왔고 회사로 복귀하여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배신자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었고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그 자리를 채웠으며 태양그룹은 더욱 견고한 요새로 거듭났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장님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묘하게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얼음처럼 차갑던 그의 눈빛에 가끔씩 따스한 기운이 스치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되면 칼같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은 이제 일 중독자가 아닌 사랑에 빠진 한 남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역은 집무실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하고 나와 갈 곳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배어 있었다. 하은은 투덜거리면서도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싫지 않음을 인정해야 했다. 롤스로이스가 다시 한번 그녀를 태우러 왔을 때 두 사람은 첫 만남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품고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빗속의 질주가 아닌
꽃길 위를 달리는 드라이브가 될 준비를 마쳤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웠던 겨울의 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서울의 풍경은 완연히 달라져 있었다. 태양그룹은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더욱 단단한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고, 강지혁 회장은 냉혈한 경영자라는 명성에 더해 부패를 척결한 혁신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한 변화는 기업의 실적이 아닌 강지혁이라는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분위기였다. 언제나 설이 빨갛던 그의 주변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으며 수행비서들의 실수에도 가끔은 관대하게 넘어가는 여유가 생겼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이하은 역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화성그룹 사건 이후 그녀의 탁월한 고미술 복원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도망자가 아닌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인사동에 작은 갤러리를 겸한 작업실을 열었고, 개관 기념 전시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은은 큐레이터들과 상담을 하거나 관람객들에게 그림의 역사를 설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의 시선은 틈만 나면 입구 쪽을 향해 머물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 갤러리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등장하자 실내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검은 우산을 든 강지혁이 들어서자 관람객들의 시선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섰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은만을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 당당한 발걸음은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과도 같았다. 하은은 짐짓 모른 척하며 그림 설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손님 영업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예약은 하셨나요? 하은이 장난스럽게 묻자 지혁은 그녀의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예약은 안 했지만 아주 비싼 요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VIP 고객이라면 받아주겠지.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하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지혁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 들린 팜플렛을 가져가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지 기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주 특별한 곳으로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다. 갤러리 밖으로 나오자 세상은 온통 빗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지혁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에스코트하자 하은은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여전히 샌다루드 향기로 채워져 있었고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그날 밤으로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했다. 지혁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묵직한 엔진음이 심장을 울렸고 하은은 옆을 바라보며 물었다. 또 납치인가요? 이번엔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이에요. 지혁은 대답 대신 핸들을 부드럽게 꺾어 도심을 빠져나갔고 이번에는 그날처럼 난폭하게 질주하지 않았다. 속도계 바늘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와이퍼는 느긋하게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하은은 답답하다는 듯 농담을 던졌다. 강 회장님 운전 실력이 많이 녹으셨네요. 예전에는 총알 택시 저리 가라였는데 지금은 거북이가 형님 하겠어요. 지혁은 룸미러가 아닌 그녀를 직접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빨리 가면 목적지에 너무 금방 도착하잖아. 당신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늘리고 싶어서 일부러 천천히 가는 거야. 그의 예상치 못한 달콤한 고백에 하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쑥스러운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달리다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소월길의 한적한 전망대에 멈춰섰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도시의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혁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음악 볼륨을 살짝 높였고 잔잔한 재즈 선율이 차 안을 감쌌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비 내리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만끽했다. 하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다 끝난 거죠. 빚도 다 갚았고 당신을 위협하던 적들도 사라졌고 우리는 평화로워졌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다. 그래, 금전적인 채무관계는 깨끗하게 청산됐어. 네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집 덕분에.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으니까. 하은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계약도 끝난 건가요? 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고요. 지역은 천천히 몸을 틀어 하은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낯익은 만년필과 새로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하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자 그는 서류를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금전적인 빚은 갚았지만 아직 정산되지 않은 요금이 남아있어. 내가 처음에 말했지. 이 차의 운행 요금은 네 평생이라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혼인 신고서와 함께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하은이 놀라 물었고 지역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고백했다. 새로운 계약서야 조건은 종신 계약이고 해지 불가능해. 위약금은 내 전 재산과 내 심장이야. 지역은 하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던 밤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랐어. 하지만 그게 아무나가 아니라는 걸 너를 만나고 깨달았지. 내가 벼랑 끝으로 차를 몰 때 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 속도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너야. 하은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닌 지역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고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 계약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거부권이 없잖아요. 지역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악덕 사채업자한테 걸렸다고 생각해. 평생 도망 못 가니까. 하은은 그에게 안기며 속삭였다. 도망갈 생각 없어요. 당신이 운전하는 차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갈 테니까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고 빗소리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려왔다. 좁은 차 안은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예식장보다 더 성스럽고 로맨틱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시간 동안 키스를 나누었고 지나온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속의 추격전, 피냄새 진동하던 숲속의 밤. 그리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던 순간들이 이제는 견고한 사랑의 밑거름이 되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몇 달 뒤 태양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닌 오직 가까운 지인들과 생사를 함께한 경호팀, 보안팀 직원들만이 참석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예식이었다. 하은은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고 지역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곁에서 평생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례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낭독했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지역은 하은의 손을 잡고 몰래 식장을 빠져나왔다. 해안 도로에는 예의 그롤스로이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지역은 운전석 문을 열어주며 하은에게 키를 건넸다. 오늘은 당신이 운전해. 목적지는 없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든 내가 동승할 테니까. 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키를 받아들었지만 이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운전석에 올랐다. 지역이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자 하은은 룸미러를 조정하며 그를 곁눈질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제 운전 실력 아시잖아요. 지역은 편안하게 시트에 몸을 기대며 대답했다. 내 목숨은 이미 당신 거니까 마음대로 해. 하은이 가속 페달을 밟자 차는 부드럽게 해안도로를 미끄러져 나갔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역은 운전하는 하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과거에 그는 혼자서 어둠 속을 질주하는 고독한 레이서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여행자가 되어 있었다. 차는 석양이 지는 수평선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은 두 사람의 미래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은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지역에게 내밀었고 지역은 그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깊은 애정을 표했다. 그들이 탄 롤스로이스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가던 두 남녀가 만나 하나의 리듬으로 호흡하게 된 기적의 공간이자 영원히 멈추지 않을 사랑의 여정을 함께할 든든한 요람이었다. 하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여보, 이번 운행 요금은 얼마예요? 지역은 눈을 감고 바닷바람을 느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이미 선불로 다 받았어. 당신의 평생이라는 시간으로. 하은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고 차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를 거침없이 질주했다. 세상의 어떤 시련도 어떤 장애물도 이제 두 사람 앞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속도로 인생이라는 길을 달려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으며 계속되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잘못한 택시에서 시작된 인연은 필연이 되고 운명이 되어 영원히 지속될 전설 같은 사랑으로 남게 되었다. 롤스로이스의 엔진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영원히 같은 박동으로 뛸 것이다.